2개에서 워크북 한번 잠깐 펴보시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5강을 나갔고 5강이 금일학습이 숙제였죠? 그죠? 네, 이상학년이고 어제였고 오늘 먼저 할게요. 오늘 6강을 먼저 좀 풀고요. 6강을 먼저 풀고 6강까지가 이산학년 분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단거 나갔다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단거 나갔다가 이항분포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이항분포 좀 설명드리고 나서 문제 풀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어디 나와? 학년 끝났네? 이상학년 분포에? 네, 그거 뭐지? AX 플러스 배경 어디 나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연인, 이상학년 분포 기억나? 안 나요? 너는 일단 이따가 쌤이랑 끝나고 수업시간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볼게요. 자, 잠깐 거기 일단 잘 적어놔요, 연이야?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1번부터. 자, 이제 우리가 이상률 저번 시간에 이상률 분포를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뭐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일반적인 형태에서 공식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평균이 이렇게 주어지고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이 2x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vx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시그마 x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간단한 공식 좀 정리하고 가면 자, 이 확률 변수가 원래는 x였던 친구가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꼴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자, 각각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expectation a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써지면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냐면 자, 여기 앞에 곱해진 실수는 밖으로 빠질 거고요. a 곱하기 2x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써진 숫자 더해주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죠? 공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x가 10이면 10인데 여기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0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뀐 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21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ax 플러스 b다 라고 했을 때 분산은 여기서는 뒤에 써진 숫자가 어떻게 돼? 네, 제거되죠? 얘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해요? 여기 앞에 곱해진 애. 여기 앞에 곱해진 애가 될 텐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제곱이 되겠죠. 그죠? 밖으로 빠질 때 a 제곱이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확률 변수의 분산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준편차가 a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뭐가 붙어요? 앞에 네, 절대값이 붙죠. 절대값 a 그 다음에 표준편차 시그마 x 이렇게 붙겠죠. 그죠? 절대값 붙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절대값이 붙을까요? 그냥 a가 있어요.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렇죠? 뭐 바꿔서 얘기하면 표준편차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편차라는 개념 자체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 공식일 거고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그럼 풀어보자라는 건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이건 쉽네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pectation x가 6일 때 2x-1의 평균을 구하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expectation x가 6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얘는 expectation 2x-1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expectation x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얘가 6이었죠? 그죠? 6이었으니까 2 곱하기 6에서 빼면 얼마? 11 이렇게 나오겠지. 11 됐죠? 그러면 11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vx가 9래요. vx. 분산이 9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2x-1이라는 것의 표준 편차 구해라. 왜 늦었어? 버스가 느려요. 버스가 느려요? 훨씬 나와야지. 책 있어? 네. 자, 분산이 9라고 하면 잘 보세요. 분산이 9라고 하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됩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그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얼마가 돼요? 3이죠, 3. 그지? 그러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2x-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절대값이 붙는다고 그랬죠? 절대값 2 곱하기 시그마 x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준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절대값 2니까 어차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답은? 6이다?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60페이지다 우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렇게 쓸. 자, 3번. 3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가 5고요. vx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죠. 끊어보세요. 그랬을 때 자, 확률 변수 x, y라는 친구가 ax 플러스 b래요. 자, x라는 거에 대해서 x의 평균을 2x라고 잡았고 분산을 vx라고 잡아서 줬는데 자, 얘 변수가 바뀌었대요. 얘 변수가 y라는 변수로 바뀌었는데 이 y라는 변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a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문제에서. 됐니? 3번에.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발바인. 이 y는 2 ax 플러스 b가 되죠. 일단 y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랬냐면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아까. a EX 플러스 B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거 얼마나 이거예요? 5죠. 그러면은 5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얼마가 나왔어요? 15. 이렇게 하나 나오죠? 식이? 그치? 그 다음에 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VY는 V AX 플러스 B죠? 그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VX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10이었죠? 10. 그럼 10 집어넣으면 10A 제곱이 될 거고 10A 제곱이 얼마? 4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는 10 날리면 A는 얼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 2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치? A 제곱이 4니까요. 됐죠? 다음에 A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넘기기만 하면 연립하시면 B 값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5. B 값은. 따라서 계산하시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하시면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답은 29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더 센 데 쓰면 안 돼. 맞지?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는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2x가 8이고요. 2x 제곱은 66이래요. 2x 제곱은 66이래요. 그랬을 때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봐봐. 얘들아, 첫 번째. 모르는 게 뭐예요?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y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죠. 그죠? 그러면은 y라는 변수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x라는 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제에서. 자, 그럼 내가 y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y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다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겠죠? 자, 양변에다가 3을 곱해볼게요. 3 곱하시면 3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럼 얘 넘기시면은 3x 플러스 2죠? 그죠? 그럼 정리하시면은 y라는 변수는 뭐와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3x 빼기 2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expectation y, 평균, y의 평균은 결국 뭐와 같은 거냐면 expectation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x 같은, vy 같은 경우에도 얘를 계산해보면 뭐냐? 얼마야? 9점 제곱하면 9vx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맞죠? 오케이.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평균 EX를 구해야 되고 VX를 알아야지만 요 값과 요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뭘 몰라? 이거 뭐죠?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 공식이 뭐예요? 네, 제평 마이너스 평균. 거기 나와있죠. expectation x 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전체 제곱. 요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그러면 이거부터 구해보시면 2x 제곱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6이죠? 그죠? 66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얼마나 돼요? 빼시면 8의 제곱이니까 64가 돼서 분산은 얼마가 나옵니까? 2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바로 나오네요. 얘는 얼마가 돼요? 9 곱하기 2니까 얼마? 18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VY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expectation x 빼기 2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근데 2x가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8이었죠. 8. 2x가 8. 그치? 그럼 8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6 더하기 36이니까 답은 10. 됐지? 오케이? 네. 정리 좀 하시고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영화예요? 영화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겨울 빼고 그리고 수능이 12일 남았죠. 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고3이 될 날도 12일밖에 안 남은 거죠. 내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얘기한 거 하고 있어?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지 사실. 그렇지? 응? 우리 문돌이들을 위한 뭐 하라고 했어 내가? 11월 12월에 뭐 하라고 했어? 그냥 수능 시험지 써요. 그거는 수능 시험지 나와야 푸는 거고. 너 시험지도 안 나왔는데 니 풀면 잡혀가. 뭐 해야 돼요? 소인 뭐 하라고 했어요? 약한 과목 고안하라고. 아니 쌤이 다시 매주마다 내가 이거 강조할 거지만 11월 12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보잖아요.
볼 거야? 수능에서? 선생님 저는 영어가 신이니까 영어는 안 보겠어요. 어디 가려고? 대학 가야지. 국영수, 탐구. 이제 여러분들이 탐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고르는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줬나? 안 해줬어? 해줄게요 오늘. 자, 어차피 국영수는 메인 과목이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문과가 수능에서 대학으로 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을 때 정시가 거의 대부분 수능이 100%일 거고 수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물 건너가고 이미 학생부 교과전형은 네. 그래서 내신 지금까지 평균 1점대 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전 과목 평균 1점대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그러는 거는 이제 그분들을 위한 리그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자소서를 쓰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논술전형 두 가지 정도가 됐는데 논술전형은 2019년부터 폐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삼수하지 않는 이상 그걸 볼 일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 몇몇 대학들이 이제 사실 논술 전형을 폐지하는 대학들도 있고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년에 막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막 논술이 싹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보시면 수시 같은 경우에 그럼 논술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연대고대만 해도 2개 영역 3등급입니다. 뭐래 병신이 3개 영역 2등급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3개 영역 2등급. 그러니까 2는 최소한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연대고대가. 서강대, 한양대는 수시에서 논술에서 그게 없죠. 최저 학력 기준이. 그래서 한양대는 열심히 돈을 쓸어 담고 있죠. 맞잖아요. 최저 학력 기준 없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나는 한양대 갈 성적이 안 되니까 한양대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항상 사람이라는 게 그 미련이 남아.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양대가 수시에서 논술을 없앴어요. 논술에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앴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붙은 애의 최저 합격자의 최저 내신이 몇 등급이었냐면 5.5였어. 5.5짜리 애가 붙은 거야. 논술 전형으로 한양대를. 물론 한양대 구린 학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원도 쌤한테 맞으니까. 아니면 성대보단 구려요. 성균관대보단 구린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최소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를 간다는 가정하에 목표로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맥시멈으로 받아야 되는 점수는 최소한 2등급 2개는 돼야 돼요. 수시에서 뭔가를 비벼보려면 수능에서. 그렇다고 2, 9, 2 이런 건 안 돼요. 2, 3, 2 이 정도로. 왜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라는 또 옵션이 있으니까 여대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냐 여대 싫어? 아니 좋지. 이대나 숙대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2등급이에요.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2개 합쳐서 정확히 얘기하면 2개 합쳐서 4. 그럼 1, 3도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과는요 밸런스입니다. 성적표가 고르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444 이러면 안 돼요. 너무 고라. 이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1, 4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은 원서 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정시를 가더라도 그 급간 차이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2점대는 나오게끔 만들어주면은
어느 정도 수시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2점. 평균 2등급이에요. 수능. 알겠죠? 그래서 고른 밸런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어, 영어, 수학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취약 과목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중에. 그거를 11월, 12월에 최소한 잡고 가야 된다. 그거 하시라고 했어요. 별도로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비교과 준비하시면 비교과 준비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고3이잖아. 더 해야지. 조금 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하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할 때 그걸 뭘 할 거냐를 내가 딱 명확하게 집어준 게 그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 영어가 약해요. 영어가 약하면 이유가 뭘까? 단어를 안 외워서요. 그럼 단어를 열심히 외운다든지. 아니면 수학이 약해요. 수학이 약한 이유가 뭘까? 뭐 하다못해 수학에서 기초 문제를 풀더라도 자꾸 연습을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연산력이 늘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만.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법과 작문 이런 거는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하자가. 그죠? 화작이 그리고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해놓으셔라라는 거예요. 요 기간 11월, 12월 여러분들. 그게 근데 내가 공부하던 걸 포기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옵션 더 하는 거죠. 이제 고3이니까 더 해야죠. 공부를. 오케이? 그거 하시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탐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탐구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같은 경우에도 무시 못해요. 이제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에 탐구도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여야지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랑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탐구가 1, 3이 나오면 최저학력 기준이 되는 거예요. 1, 3의 평균이 2니까. 그럼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도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수시에서 굉장히 옵션을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탐구는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쉬워. 그 상대적이라는 건 과탐에 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사회탐구도. 자, 그러면 몇 과목이에요? 8과목이죠. 9개인가? 8개죠. 선택했어요? 수능에서 난 이 과목 보겠다. 2과목이잖아요. 선택했어요? 아직 안 했죠. 언제 하려고? 연희 선택했어? 어느 정도? 그거를 최소한 얘들아 1월달에는 시작을 해야 돼. 탐구도 공부를 내년 1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인강이 됐든. 근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굳이 사탐은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 인터넷 강의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제 경험상. 저는 심지어 그 사탐을 4개를 보던 시절의 사람인데 여러분들 탐구가 4개였어요.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보고요. 탐구를 4개를 보니까 탐구 시험 시간만 120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국영수 보고 진 다 빠졌는데 120분을 더 봐요.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에서 60분을 더 봐야 된다. 힘 빠지죠. 4개나. 근데 2개를 쪘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자, 선택을 아직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탐구를 선택할 때는, 사탐을 선택할 때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응시자수입니다. 몇 명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선호하는 선호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좀 편한 건 선택이니까. 이 2가지 측면을 잘 조합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응시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응시자수가 제일 많은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문화나 그 다음에 생윤이요. 네, 생윤.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많은 게 뭐가 있더라? 사문, 생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한국지. 네. 세 개. 대표적으로 많았던 게 세 개. 요 세 가지입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없었을 때는 사문이랑 한국지리가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생윤이 요새 급부상하고 있죠. 쉽더라. 쉽더라. 근데 뭐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응시자 수가 중요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매니아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목들이 이제 세계사, 세계지리, 네. 한국사. 한국사는 또 심지어 서울대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 니네 필수구나 이제 바뀌었구나. 한국사는 뭐 한국사는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한국사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매니아층이 많고요. 소위 말하는 역사 덕후, 지리 덕후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등급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급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도 역사 덕후면 역사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하는데 뭔가 재밌어 보여서 그럼 이제 피 보는 거예요. 동아시아사 선택한 친구가 있었어요 올해. 내가 그래서 동아시아사 왜 했니? 뭔가 재밌어 보이잖아요. 한중일보에. 왜 그랬어? 그러게요. 6월 모의고사 보고 몇 점 나왔어요? 5등급이. 왜 그랬어? 그러게요. 빨리 바꿔. 네. 생일도 돌렸어요. 응시자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에 대한 그 변동폭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거나 혹은 두 개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선호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내공문제 자기가 사회문화를 딱 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1학년, 2학년 때 거치면서 내신 과정에서 뭐 본 과목들이 있을 테니까 자기가 만약에 2학년 때 내신을 봤는데 사회문화를 했어. 사회문화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기능론과 갈등론이 대체 왜 그러고 표 해석하는 문제 나오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막 내가 맞다고 그러면 답지에서 넌 틀려 이러고 있고 그게 적성에 안 맞는데 그거를 사회문화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원수가 많다고. 자기가 사회문화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에서 만약에 봤는데 내신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5등급 나왔어. 근데 응시자 수가 많으니까 사회문화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맞는 건 안 맞는다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딴 거 하면 돼요. 옵션이 9가지나 있는데 8가지나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최대한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가서 그 사탐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인강이 됐든 아니면 학원이 됐든 아니면 그냥 EBS가 됐든 1월 1일부터는 그 사탐 선택한 과목을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사탐 뭐 할까요? 윈터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국영수 중에서 취약 과목 보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에 대한 확실하게 선택하는 거. 알겠죠?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까지의 장기 레이스예요. 이제 거의 딱 1년 남은 장기 레이스에서 지금 기간은 워밍업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달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늦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됐죠? 그거 두 개. 잘 파악해 주세요. 자, 5번 보세요. 5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 y에 대하여 y는 5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을 때 y의 분산을 구합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표가 나왔네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뭘까요? expectation x 구해야겠죠. 평균. 자,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x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해요? 별량 곱하기 확률 다 더한 거죠. 그럼 이렇게 써지겠냐?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6이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10? 맞죠? 2 나오죠? 2.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해야죠. 뭐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구해야죠. 제곱의 평균. 그래야지 분산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별량을 제곱하겠습니다. 별량 제곱하시면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곱하니까요. 얘는 5분의 4가 되겠죠? 맞죠? 그죠? 곱하기, 더하기 3의 제곱은 9니까 얼마가 돼요? 5분의 18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5분의 24죠. 그죠? 그러면 분산 구해보시면 Vx는 expectation x제곱에서 평균의 제곱하는 거니까 2x의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예요? 5분의 24에서 빼기 얼마?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Vx죠. 분산. 됐지?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Vy는 Y가 뭐래요? 5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Y가 5x 플러스 2니까 얘는 5를 제곱한 거 빼시면 25 곱하기 Vx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25만 곱하면 되지? 얼마?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넘기세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표가 나왔는데요. 6번 보시면 A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A 값을 구할 때 첫 번째 표에 보시면 2A, A 있죠. 그거 다 더한 게 얼마야? 1이 돼야겠죠. 그죠?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따라서 4A가 얼마입니까? 1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4A가 1이다 라고 체크하면 A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A가 4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시그마 좀 됐잖아요. 시그마 4x 플러스 5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시그마 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치?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분산 구하면 되죠. 분산. Vx. 자, Vx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V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 계산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해볼게요. 자, 2x 제곱 하시면 전략 제곱부터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 하시면은 얼마입니까? 앞에 거는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제곱하시면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 그럼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시면 4분의 3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하면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0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죠? 그럼 평균 얼마예요?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분산 구하시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하는 거죠. 평균의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16분의 1 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16분의 9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16분의 12죠. 16분의 11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분산
분산이 이거니까 시그마 x는 얼마야? 시그마 x는 여기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씌우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루트 11이 되겠지. 그치? 다음 4분의 루트 11이니까 이거 곱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1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네. 4번. 4번이야. 7번. B값 얼마니? B값? B. 7번에서 B.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 확률은. 그 밑에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3B 더하기 2분의 1이 1이죠. 그죠? 3B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즉 3B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B가 얼마예요? B는 6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expectation 4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보면 4 곱하기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7이라고 합니다. 이게 7이래요. 됐니? 요게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 넘기시면 6이 될 거예요. 그죠? 6이 될 거고 4로 나눠주시면 2x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x 구하면 되는데 이제 2x 구해보시면 0이랑 b랑 곱하면 0일 거고요. 표에서. 그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또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b니까 2b는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지? 그럼 3분의 1이랑 a랑 곱하니까 3분의 얼마? a가 되겠네. 이제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다? 2분의 3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a 얼마예요? a 얼마예요? 3이죠. 이거 넘기면 1이고 계산하시면 a 3 b는 6분의 1 두 개 곱하시면 얼마나 돼요? 2분의 1 답 2번이겠네. 됐죠? 자 8번 8번은 간단한 표 만들기인데요.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이거 간단하게 표 그려보면 확률 변수 x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오케이? 걔를 x라고 하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뭐랑 뭐가 있겠니? 그렇죠. 1, 2, 3, 4, 5, 6 이렇게 있겠네? 맞잖아. 주사위 하나 던지면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1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동일하죠. 그죠? 그럼 그거에 뭐 구하자?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다 싹 다 더한 거.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확률이 6분의 1로 동일하니까 각각이. 자, 6분의 1로 동일하니까 내가 확률 구해보시면 EX는 6분의 1 묶은 다음에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어차피 다 곱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1부터 6까지 합이 얼마야? 21이죠. 그럼 6분의 20이라니까 얼마가 됩니까? 확률은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쏘리 2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6분의 27을 21을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이 4x 세제 4x 플러스 3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4 곱하기 expectation x 2분의 7 그 다음에 더하기 3과 같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2가 될 거고요. 14 더하기 3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답은 17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맞죠? 네. 자, 오케이. 9번 별표 하나 쓰세요. 자, 얘는 직접 계산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그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직접 계산해서 풀려면 귀찮아. 그래서 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 분산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분산은 어떤 것의 한 종류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어떤 것의 한 종류일까요? 분산은 뭐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배웠습니다. 산포도. 그렇죠. 산포도죠. 산포도. 그러면은 산포도의 뜻이 뭐예요? 화정도가. 네, 퍼져 있는 정도죠. 말 그대로 산포도는 뭐예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대표값. 대표값 안에는 평균이 있었고 최빈값이 있었고 중앙값이 있었는데 최빈값,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퍼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산포도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평균 주위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알겠죠? 배웠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확률 변수 x, y, z의 분산을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b, c의 분산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봐라. 즉 산포도가 누가 크니를 비교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x부터 보시게 되면 연속하는 10개의 자연수 있죠. 자연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임의로 뽑은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 볼게요. 10개의 짝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 안에서 임의로 뽑은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홀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잘 봐봐 그러면 연속하는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쉬운 걸로 가자. 뭐부터 뭐까지 해서? 1부터 10까지. 자, 1부터 10까지에서 임의로 뽑은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죠. 그죠? 그게 확률 변수인데 그럼 잘 보세요. 2를 골랐으면 가장 작은 수는 고정이잖아. 누구야? 가장 작은 수는 누구야? 1부터 10까지에서 1이잖아. 그럼 1 고정이고 2 골랐을 때는 확률 변수 얼마야? 1이죠. 2고요, 3이고요, 4고요, 5고요, 6이고요, 7이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9가 되겠죠. 10 빼기. 그치? 근데 y 보세요. 연속하는 10개의 짝수라고 했으면 그럼 짝수 제일 작은 게 뭐예요? 2지. 제일 큰 거. 10개면 20이죠. 2부터 20까지 10개 줬다? 그죠? 차이가 얼마예요? 확률 변수가 가장 작은 수는 고정이야. 가장 작은 수는 2일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앞에 거랑 차이가 얼마야? 2죠. 자연수는 몇이었어? 1이었죠. 그지? 다시 자연수는 차이가 얼마였어요? 한 칸씩이었죠? 짝수는 몇 칸이에요? 2칸이에요. 홀수 몇 칸이에요? 2칸이죠. 그죠? 그럼 떨어져 있는 정도는 누구랑 누구랑 같아요? 짝수와 홀수는 2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짝수와 홀수의 분산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은데 짝수와 홀수 요 차이밖에 없는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차피 똑같이 2칸이니까 y와 z의 분산은 같다라는 거야. 그럼 y의 분산을 b라고 했고 z의 분산을 c라고 했으니까 b와 c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x 갈게요. 자연수. 자연수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죠. 그럼 분산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교재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걸 다 계산을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해설지 없어요. 교재 뒤에. 안 되는데. 매스올릭이나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그거를 실제로 계산해서 푸는 게 있는데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푸는 게 원래 원칙이고 그렇게 푸는 게 원래 원칙인데 산포도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금방 쉽게 더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빠르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네.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